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꿈꾸며 고배당주에 5억 원을 투자한 65세의 한 은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으며 성공적인 노후를 그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고지서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투자했던 배당주 절반을 팔아 소형 아파트를 사는 아이러니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당금을 지키기 위해 배당 투자를 포기해야만 했던 이 기막힌 상황은 대체 왜 벌어진 걸까요? 많은 분들이 세금 15.4%만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진짜 복병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였습니다. 핵심은 월 167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즉 월 약 167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 기준은 배당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 사업소득,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행히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 소득 기준 강화로 인해 불과 1년여 만에 무려 3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내몰렸습니다. 연금이나 배당금으로 겨우 생활비를 맞추던 이들에게는 갑자기 매달 평균 1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 셈입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부부 동반 탈락 규정입니다. 부부 중 단 한 명이라도 연소득 2천만 원을 넘기면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배우자까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탈락한 분들 중 상당수는 소득 없는 배우자와 함께 동반 탈락한 경우였습니다. 평생 성실히 보험료를 낸 대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 박탈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그리고 배당소득으로 연 1,500만 원, 즉 월 125만 원을 계획한 김성민 씨가 있습니다. 그의 합산 소득은 연금 960만 원에 배당금 1,500만 원을 더해 총 2,460만 원입니다. 월 167만 원의 벽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이제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김성민 씨에게 시세 5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있다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된 월 건강보험료는 약 20만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월 배당금 125만 원 중 20만 원, 약 16%가 건보료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 15.4%까지 더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내 돈이 사라지는 현상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해결책, ISA 계좌의 진짜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조차 혼동하는 ISA 계좌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ISA 계좌 안에 모든 수익이 똑같이 취급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ISA 계좌의 수익은 크게 두 개의 바구니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완전 비과세 바구니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사고 팔아서 얻는 매매 차익이 담깁니다. 이 수익은 얼마가 되든 전액 비과세되며 당연히 건강보험료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함정입니다. 두 번째 바구니는 합산과세 바구니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첫 번째 바구니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 배당소득은 계좌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소득, 즉 예금이자, 채권이자, ELS 수익 등과 모두 합산되어 이 두 번째 바구니에 담깁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바로 이 두 번째 바구니의 합산 총수익을 보고 연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건보료 폭탄의 진짜 뇌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9.9%로 분리과세된 이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합산되는 바로 그 금융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ISA가 배당 소득에 대해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ISA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완벽한 방패입니다. 배당 소득은 다른 이자 소득과 합쳐져 연 200만 원을 넘는 순간 건보료를 올리는 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시 연간 총 배당금과 계좌 내 다른 금융소득의 합이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넘을 수밖에 없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9.9%의 세금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분까지 미리 계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ISA가 완벽한 방패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를 방어벽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의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은 이 계좌들로 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계좌들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은 당장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연금소득은 실제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받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자산 규모가 아주 큰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바로 1인 법인이라는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이 방법은 배당금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받게 하고 자신은 그 법인의 대표로서 최저 수준의 월급을 받아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수십만 원의 지역 가입자, 건보료 대신 몇만 원 수준의 낮은 직장 가입자, 건보료만 내면 되므로 극적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 유지의 비용이 들고 자금 인출이 자유롭지 않으니 반드시 세무사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월 167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체크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좇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고려해서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지키고 늘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ISA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저의 조언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